이번 문제는 시점 간 무형 모형인데 이거를 경상수지 결정 이론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수지 파트 지금 범위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냈습니다. 2011년도 입법고시 국제경제학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경상수지 결정 이론에 따르면 밑줄 경상수지 결정 이론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 경상수지 결정 이론이다. 뒤에 보시면 뭐냐면 시점과 소비 선택 모형을 시점과 무형 모형을 이걸 경상수지 결정 이론이다.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밑줄 보세요. 경제 충격이 한 나라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충격이 지속성을 갖냐 그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일시적인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밑줄 일시적인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경상수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만 지속적인 소득 충격이 나타나면 경상수지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랬으면 될 텐데 모형을 다 줬네요. 두 기간만으로 구성된 기간 간 소비 선택 모형을 사용해라.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이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비 모형을 보는데 이제 국제경제학만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자주 보는 모형은 아닌데 이게 유동성 제약하고 다 같이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최적 선택을 통해서 소득 충격의 지속성이 일시적인 소득 충격이냐 지속적인 소득 충격이냐 이게 현재와 미래의 밑줄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봐라 이랬습니다. 경상수지에 이 시점간 소비 선택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혹은 이게 분석기초로 이렇게 안 써도 시점 간 소비 선택과 경상수지 결정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시점, 이 시점 간의 소비 선택과 최적 소비 선택과 경상수지 먼저 기본 모형이 이 소비자는 항상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요. 여기서의 만족도는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선택 변수는 C1과 C2고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겠지만 항상 제약이라는 게 있다. 어떤 제약이 있냐?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 이게 뭐예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현재 가치,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소득의 총 현재 가치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된다. Y1 일기 소득 그리고 정부가 전혀 들어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로 Y2. 그래서 소득의 총 현가 현재 가치 요거를 우리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 이렇게 하고 요거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현재 가치라면 소비 현재 가치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소득의 현재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요. 소비자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다기간 소비 모형이라는 건데 이게 추구하는 것이 동태적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재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두 번째, 얼마든지 이제 국가 간에
상품의 교역이 자유로운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소비자를 개인이 아닌 국가로 간주한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개인을 국가로 간주한다. 국가로. 그랬을 때 밑에 공간에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C1, C2 평면에 현재와 미래, C2, C1, Y1, C2, Y2 다 해도 상관없고, 자, 전체 자신이 갖고 있는 총부를 현재 전부 다 할 때, 소비할 때, 요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일기에 소비하지 않으면 요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뭐가 붙어요? 원금과 이자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걸 퓨처 밸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평생 예산 제약 하에서요. 이런 평생 예산 제약 하에서 무차별성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될 텐데, 밀어낸 것이 지금 여기에 밀어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이런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 거다. 이런 효용 극대화 그때 효용 수준은 I0 이렇게. 물론 이 효용 극대화는 언제 달성된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한 일반적인 표준적인 무차별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1, 2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진 상태. 이게 동태적 효용 극대화 조건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요 A점에서 소비를 얼마만큼 C1 스타만큼 1기에는 2기에는 얼마만큼 C2 스타만큼 소비를 한다고 하자. 이런 개인의 형태가 국가라고 지금 봤는데요. 처음에 국가가 얼마만큼의 초기 부존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냐면 이렇게 E0점에 초기 부존, 이걸 보통 이제 이니셜 인다우먼트 이런데요. 화폐 소득이 아니라 현물로 소득을 갖고 있다. 현물로. 부존 소득이다 이거죠. 1기 소득은 Y1만큼, 2기 소득은 예상 소득은 Y2만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내가 소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소비를 이만큼 하면 나머지는 뭐 한다고 간주한다고요? 저축한다고 간주한다. 저축. 근데 거시경제학에서 소비론에서는 이게 저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상수지는 생산된 것이 요만큼 생산이 되고 소비를 뭐밖에 안 하면 요것만큼 안 하면 요만큼은 뭐 한다고요? 이제 수출을 한다. 수출을 해.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언제? 요 1기예요. 1기 요 현재제와 요 미래제 평면에 현재는 뭐하고 경상수지가 흑자고 나중에는 소득은 이것밖에 생산은 못하는데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빌려 써야지. 적자다. 그래서 현재는 뭐가 되고 경상흑자고 미래는 경상적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초기 상태 지금요. 이 초기 상태. 이 경상흑자. 여기에 NX가 플러스, 요 NX가 마이너스, 요 경상흑자 적자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경상수지 결정 모형이다.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간에 이 소비 선택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결정된다. 일시적인 소득 충격이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일시적인 소득 충격과 경상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이 변했을 때 이 소득의 증가가 1기의 소득 증가나 2기 소득 증가 어느 한 기수에만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비는 고르게 소비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소비의 평준화라는 것입니다.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항상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1기의 소득이 이렇게 늘면 1기 소득을 다 뭘로 보내지 않고 1기 소비로만 보내지 않고 1기 소비와 2기 소비로 균등하게 균등하게 소비한다. 그러면 이 소득 증가가 전부 다 1기 소비 증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가보다 소비 증가가 항상 적습니다. 일시적인 소득 충격에는. 요 일시적인 소득 충격을 뭐라고 본 거예요, 지금? 요 Y1만 증가하는 충격을 일시적인 소득 충격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C1, C2 평면에 C1, C2 평면에 평생 예산 제약식이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요. 보세요. 요 Y1 얘가 늘면 요 평생부 자체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평생부는 요 절편값을 결정하잖아요. 절편값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처음에 안쪽에다가 하나 그리고 요게 프레젠트 밸류. 요걸 보통 이제 퓨처 밸류라고 이렇게 씁니다. 1 플러스 R 원금과 이자가 붙은 거를 퓨처 밸류라고 이렇게 미래 가치. 그러면 처음에 초기 부존점을 2제로점 이렇게 했으면 이 2제로점에서 1기의 소득이 Y1만큼 갖고 있고 2기 예상 소득은 Y2만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국가인데요. 이 국가가 1기의 소득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어. 2기 소득은 변화가 없고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평행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면. 요게 평생부가 증가한대요. 프레젠트 밸류가. 이렇게. 그러면 초기 부존점이 어떤 점에서 2제로점에서 이렇게 2원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Y1이 이제 뭐가 돼? Y1 프라임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죠. 지금 1기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소비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을 때 1기 소비만 느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요? 2기 소비도 늘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 비율을 동저적인 소비 비율을 하나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동조함수의 성격은 어떠냐면 원점에서 소득 소비 곡선 형태가 반직선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콥더글라스 함수를 만약에 여기서 줬으면 그게 아주 좋은 건데 이 문제가 훨씬 좋은데 아무런 함수를 좀 주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CD 함수를 주면 콥더글라스 함수를 주면 원점에서 반직선상의 소비점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소비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소비점이 어떤 점에서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소비점이 간다. 후생은 물론 I0에서 I1으로 후생은 늘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잖아 지금. 아까 저기 보니까 처음에 C1이 Y1보다 적어서 이 경상수지의 규모가 이거였잖아요. 이 차이만큼이 경상수지였잖아. 그래프 너무 작게 그렸나? 예, 공간이 뭐 그래서 요게 경상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상수지 규모가 요 B점을 쭉 수직의 점선을 끌어내리면요. 여기가 C1의 프라임 이렇게 되면서 경상수지 규모는 원래 요 크기에서요. 경상수지가 요 소비점과 뭐 점요? 새로운 초기 부전과의 차이, 경상수지가 오늘 크게 늘죠. 요게 지금 원래 초기 부전점과 소비점 사이가 경상수지였잖아요, 이게요. 요 초기 부전점과 소비점 사이 경상수지잖아요, 이거. 경상수 흑자죠, 이거. 그런데 요 새로운 부전점과 또 새로운 소비점과를 연결 요 차이가 요게 경상수지일 텐데 경상수지 규모가 크게 늘지. 이렇게 일시적인 소득 충격은 소득의 큰 폭의 증가가 국내 소비, 일기 소비의 소폭 증가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남는 거를 수출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소득 충격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일시적인 소득 충격은 이 소비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는 거에 비해서는 일기 소비가 소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수출해서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 충격이 일시적이면. 근데 지속적인 소득 충격을 우리가 좀 보면 혹은 영구적인
영구적인 소득 충격의 효과를 좀 보면, 자, 일시적인 소득 충격에 비해서 영구적인 소득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1기의 소득 얘도 올라가고요. 2기의 소득 Y2도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구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해.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는 현재와 미래 골고루 나누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도 또 소득이 늘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1기의 소비가 어때요? 일시적인 소득에 비해서 소득 충격에 비해서 1기의 소비가 크게 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2기 소비도 늘어요. 2기 소득이 느니까 2기 소비도 당연히 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 1기 소비가 일시적인 소득 충격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 증가가 거의 다 소비 증가로 상쇄가 돼버리고 수출 물량이 별로 늘지 않아요. 경상수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C1, C2 평면에 C1, C2 평면에 안쪽에 최초의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고요. 이 평생 예산 제약식의 한 점을 초기 부전점이라 했을 때 이 부전점을 중심으로 쭉 수평의 점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2제로점이다. 초기 부전점 2제로점.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봅시다. 그래프를 여기 평생부가 바깥으로 두 번 나가는 형태로 일시적인 충격과 영구적인 충격을 같이 하나의 평면에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면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했던 이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일시적인 소득은 지금 예컨대 Y1에서 Y1 프라임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텐데 영구적인 충격은 일시적인 소득의 뭐만큼? 여기 증가한 만큼요. 요거 증가한 만큼 얘도 2기 소득도 똑같은 폭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예컨대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폭을 S만큼 하면 요것도 똑같은 S만큼 2기 소득도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면 평생부가 더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평생부가 더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평생 예산 제약식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이 원점의 새로운 부전점이고 요게 이 투점의 부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준화를 추구하는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소비의 궤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최초의 소비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소득 충격의 소비점, 영구적인 지속적인 소득 충격의 소비점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이런 점을 A점, 이런 점을 B점, 이런 점을 C점 이렇게 상정을 한다면 처음에 요만큼의 삼각형이요. 나중에 요거만큼의 삼각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시적인 소득 충격에 대해서는 이게 소득과 뭐의 차이가 소비의 차이가 커서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를 볼 거예요. 그런데 영구적인 소득 충격의 경우는 요 부존점 자체가 바뀌면서요. 이 생산점과 소비점 사이를 가까이 가게 만들어서 이 무역 삼각형 자체가 작아지면서 요 수출 물량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게 지속적인 소득 충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크게 일기 소비를 더 늘려준다고 말한다면요. 일기 소비를 크게 늘린다면 어떤 점으로 꼭 이런 소비 비율상에 있지 않고요. 요 소비 비율상에 있지 않고 이런 점으로 더 가까이 와버릴 수도 있어. 일기 소비를 크게 더 늘린다면 그렇다면 요 경상수지는 더 작아지겠죠. 흑자폭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소비의 이게 비율이고요.
소비의 비율이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다 골고루 늘린다는 그런 의미잖아. 그런데 이 영구적인 소득 충격이 발생하면 이 소비 비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기 소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물론 그 평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여기서 비해서 소비가 2기 소비도 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1기 소비를 더 크게 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더라도 요 영구적인 충격하고 일시적인 충격에 뭐의 변화가 요 경상수지의 변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차이가 요거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다 이것이에요. 요걸 뭐 경상수지 규모를 A, 요걸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훨씬 B보다 크겠습니다.